진행할까요? 네. 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다시 진행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물으신 건데 고득점을 위한 최소 커리큘럼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최소 커리큘럼. 자, 일단 여러분들 글 중에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어흥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남기신 글인데 간호직 준비하는 초시생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 시행착오 없이 확실하게 고득점 받기 위한 최소한의 커리큘럼 부탁드려요. 라는 글이었고요. 두 번째, 하하하 7777님. 이제 커리대로 따라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 강의만큼은 빼먹지 말고 꼭 들었으면 하시는 강의는 어떤 강의일까라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같이 답변 드릴 텐데요. 일단 사실 커리큘럼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여러분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크게 제가 제일 가장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시험은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대한 학습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 이전에 반드시 먼저 문제에 필요한 이론들을 정리하는 바로 필수 이론 정리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필수 이론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문제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이론 정리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과 문법에 대한 강력한 이제 이론들이 정리가 돼 있으면 바로 두 번째 과정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과정 하기 전에 반드시 첫 번째가 약하시면 채우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급하다고 문제만 푸시면 절대 첫 번째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이제 빵꾸가 나거나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 하기를 잘 지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기가 약하신 분들은 자, 기본심화 이론 과정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심화 이론 과정과 3000개의 어휘, 이 두 가지가 필수 과정인데요. 물론 기본심화 과정 속에는 독해, 원리의 궁편, 개념편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문법이나 독해나 어휘의 핵심을 잡아주는 바로 이론 핵심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바로 이제 문제 적용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출문제풀이 수업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론들을 실제로 한번 문제 적용시켜보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커리큘럼을 원하신다면 만약에 기본적 이론이 되어 있다면 기출문제풀이 수업 그리고 그 이후의 수업을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본적인 이론이 약하다 그리고 자신의 문법과 좀 거리가 멀다 또는 독해 해석과 거리가 멀면 먼저 기본 기본 심화 이론이죠. 올인원 클래스를 한번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풀이 수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까 질문이 뭐였죠? 이 강의만큼은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강의라고 말하면 기본 심화 과정과 그다음에 기출문제풀이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답변 드릴게요. 이거 혼자니까 되게 뻘쭘하네요, 근데.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자, 두 번째 질문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남들보다 늦게 또는 나이가 들어서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질문글을 드릴게요. 자, 아랑하랑님이신데, 조금 늦은 27세의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뛰어든 준비생입니다. 근데 사실 27세면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처럼 조금 늦게 시작한 준비생이나 중년 준비생이 꼭 갖춰야 할 자세 또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충고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하셨고요. 또 이제 하늘맛 왕사탕님. 30대가 돼서야 공부를 시작해서 생각보다 많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몇 년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작정하는 거라 마음은 급하고 몸이랑 머리는 학생 때만큼 잘 안 돌아가는 걸 느껴요. 급격한 체력 저하가 완전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인데, 자, 이제 늦게 준비하시는 분들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늦게 준비하시든 아니면 좀 어린 나이에 준비하든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보는데 이 학생들 사이에는 자신의 머리가 좀 안 좋다 또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정말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 비슷한 성적이기 때문에 크게 나이가 늦다고 또는 늦게 시작했다고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돼서 보니까 20대, 30대, 40대 다 아직은 어린 나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충분히 다 똑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크게 더 못한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요. 똑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반드시 갖길 바래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어떤 뭐보다는 성실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 건너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실하게만 진행하시면 나이가 사실 큰 차이는 필요 없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20대의 암기력이나
30대 암기력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으신 주부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고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이 좀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만약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면 똑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겁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사실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영어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고 처음엔 이제 교수가 되고 싶은 꿈 때문에 계속 공부를 했는데 교수란 꿈은 접었지만 이제 강사란 일을 하면서 그 대리 만족도 하고 있고요. 그만큼의 또 행복감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사실 공무원이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충실하시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결과가 좋으면 일단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 좋지 않더라도 되게 좋은 추억거리, 그다음에 좋은 준비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평생 나이가 이제 뭐 100세, 90세 가는데 이 공무원 준비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좌절감이나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가질 필요가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의 준비 과정인 거죠. 우리는 다 항상 살면서 준비하잖아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준비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역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시험에 될까 안 될까 이런 불안감은 약간 일단은 접어두시고 열심히 해서 된다는 마음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과정도 되게 값진 과정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안감들,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 나이 때문에 안 헤어진다 이런 생각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나이대의 차이가 없고 별로 의미 없는 그런 걱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대로만 잘 진행해 나가시길 바래요. 사실 요새 이제 학원에 가면 머리 저만큼 희끗희끗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부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어리신 분들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더 절실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마음 급하다고 막 건너뛰시면 안 되고 차근차근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잠깐. 좋겠어요. 자, 질문을 주셨는데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 1번이 노량진 스윗남, 2번이 영왕 통키, 3번이 이세모 대세모, 4번이 감자 저건 뭐죠? 감자 땡땡 나오고 5번엔 기타 뭐 나오는데 포스트잇이란 닉네임의 그림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세모 대세모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장 개인적으로 선호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뭐 이것도 보여드렸지만 조금 저한테 상징처럼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질문 중에서 제가 일부러 하냐고 그러는데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세모거든요. 이세모하고 대세모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서 일부러 체크하는데 그게 제 말 버릇처럼 됐고 그다음에 이쪽에 저의 상징처럼 돼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이세모 대세모라는 이름입니다. 스윗남은 사실 잘 모르겠고 이 스윗남이란 말보다는 오히려 그 차도남이란 말도 많던데 차갑다는 말도 그래서 저는 그 이름 좋아하고 통키란 혹시 이런 만화 아세요? 그 만화 되게 옛날 만화인데 있구나. 영어 피구왕 통키 거기서 나온 건데 통키란 이름도 많이 부르긴 해요.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지금 잡히나요? 이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통키. 그럼 정말 정확히 통키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통키가 되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또 바꿔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똥쥐라고 그래요. 똥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통키라고 하다는 영어 이름 바꿨는데 그 통키라는 이름 되게 친숙한 이름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세모 대세모를 훨씬 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할 테니까 가서 치킨 드세요. 제가 일부러 그 치킨 준비했으니까 드셨으면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바로 단어 암기의 꿀팁 되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죠. 꿀팁이란 말. 어떤 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자, HJ1님이 영어 단어 손을 놓은 지 오래되었고 학생 때 비해서 머리가 굳어서 그런지 단어를 반복해서 봐도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단어 외우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연상법이나 그런 건 한순간뿐이고 일주일 뒤에 보면 또 까먹고 반복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슬럼프입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의 비법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 질문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질문들이 대부분 단어 암기에 대한 비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웃고 계시죠? 자, 그런데 자, 단어 암기의 비법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모두들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외우고 바로 다음날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단어를 외우고 정말 외운 단어가 계속 암기가 되면요, 이건 정말 영재, 천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재 발굴단에 나올 만큼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단어를 외우고 까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는 건 정말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험 전까지 단어를 몇 번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 3,000개의 어휘를 최소한 적어도 5번 이상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각 잘 못하겠지만 사실은 5번, 10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이 5번이란 말은 단어 짝만 5번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단어 짝만 보는 거 말고 우리가 단어를 외우면서 같이 문법 공부하죠. 그다음에 독해 공부하죠. 근데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 나온 문법, 거기 나온 독해에서 또 그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7번, 8번, 9번, 10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대략 단어를 한 10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장 보는 건 5번, 그리고 그 외 문법 독해에서 10번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외우셔야만 외워지는 게 사실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그 단어 암기돼서 난 머리가 떨어진다, 또는 암기력이 약하다. 자, 이런 생각들은 사실 하실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직도 헷갈리는 단어가 있고요. 아직도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때마다 또 봐야 되는군요. 보고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빠르게 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반드시 이 비법을 바라시는 마음은 충분히 가지만 비법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비법이 있으면 벌써 TV에 나왔겠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특허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샀던 바로 독해법이 될 거예요. 어휘 암기법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도 그런 어떤 기대를 약간 버리시고 좀 더 자주 보려는 것. 그래서 일단 시험 전까지 여러 번 반복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번, 4번, 5번. 적어도 5번 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볼 때 너무 이거 외우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려는 마음보단 그냥 가볍게 매일매일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실 때 가능한 한 틈날 때마다 조금씩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막 앉아서 열심히 외우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틈틈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 갈 때, 올 때,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자주 보시라는 거죠. 이걸 암기라는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 효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항상 앉아서 공부하실 때는 문법이랑 독해 공부하시고 이렇게 틈틈이 공부하실 때 이제 주로 어휘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앉아서 막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는 게 들고 다니면서 단어장 보면서 외우는 거. 그 다음에 거듭말하지만 여러 번 보기 위한 계획 세우는 거. 그리고 항상 어휘 공부할 때 문법 독해를 반드시 같이 공부하시면 이게 다시 한번 복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제목은 꿀팁이라는 약간 낚시성 제목이었는데 실제는 꿀팁 따위는 없습니다. 꿀팁 따위는 없고 정말 여러 번 보기 위한 계획 세우시고 여러 번 성실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도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도 이렇게 부모님께 되게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민망하네요. 예. 그럼 좀 여기 있는 댓글 좀 읽어볼까요? 글들을 좀? 여러분들 쓰신 글들 보면서 좀 질문에 답변도 좀 드릴게요. 네, 치킨도?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네. 사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치킨을 사왔는데 조금씩 먹으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먹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노량진에 제가 뭐 특별한 어떤 음식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노량진엔 특별한 맛집은 사실 이제는 없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식이. 그리고 예전에 컵밥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예전보다 덜한 것 같고 여러분도 사실 똑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특별한 노량진만의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킨을 가져왔는데 먹을 시간이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자, 한번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글들을 한번 읽으면서 몇 개만 답변 좀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단어 암기 비법은 아까 설명드렸고, 또 뭐가 있을까? 이 질문. 마의 구간 80점 극복이라고 하셨는데, 이 80점이란 점수가 사실은 되게 잘하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4개밖에 안 들리는 건데요. 근데 80점 이상 점수 받으려면요, 상당히 정말 실수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문제풀이 중심이고, 특히 이제 고난도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80점 이상 점수가 가능한데, 이제 80점 이상 점수가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죠. 고난도 문제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상당히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닉네임 하하하7777님께서 시험장에서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마지노선 나왔는데, 총 10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20문제인데 절대 원어민도 1분 동안 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20분 동안 풀 수 없고요. 30분이 시간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시간인데 30분도 어떤 분들에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30분 힘드시면 40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40분 넘으시면 다른 과목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과목들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40분까지는 제가 이제 인정하는데 그 이후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0분이 최고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고요. 40분 넘으시면 이제 다른 과목에 지장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40분까지는 괜찮습니다. 45분까지 저랑 협상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분이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정말 줄일 수 있다면 괜찮은데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 뭐냐면은 영어를 좀 충분히 풀고 다른 과목을 빨리 풀고 싶은데 항상 매 시험마다 영어 말고 그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항상 영어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죠. 근데 영어 외에 한 가지 더 어려운 과목이 생기죠. 근데 그럼 그 과목에 또 많은 시간 뺏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 뺏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두 과목에 신경 쓰면 다른 과목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는 틀리고 쉬운 문제는 맞추면 되는 건데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쉬운 문제까지 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시간은 40분 내가 좋아요. 45분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40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볼 수 있겠어요. 치킨 먹어달라고요? 되게 신기한 거 다 하네 이거. 제가 치킨 조금 먹으면서 정말 배고파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바쁘시지만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질문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 답변도 준비하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조금만 먹고 가겠습니다. 또 의외의 먹방이 되네요 또. 보여드릴 걸 그랬나요, 내가? 치킨을? 어디 치킨이냐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예. 특정 상표라서. 순살이냐고. 예, 순살 먹었습니다, 지금. 잘하시네요. 확실히 치킨은 사람들 다 아는 것 같아요. 먹는 것만 봐도 이게 순살인지 뼈가 있는지 금방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이따 더 먹고 다시 또 여러분 질문 좀 받을게요. 사실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또 질문 오늘도 많이 남기시네요 지금. 여기 이제 체력관리 질문인데 이왕 나온 김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체력관리. 오늘 준비한 건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 일단 여러분들 나오는 건 몇 가지만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7번째 질문 준비했던 게 아침 일찍 일어나기 하고 체력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답변을 좀 들어드릴게요, 같이. 자, 질문 내용이 노랑노란님께서 남기셨던 글인데 오랜 기간 아침마다 하프 수업을 하고 계신데요. 수업도 힘드시고 연구도 하시느라 밤 늦게까지 일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실 텐데 동기쌤만의 아침에 일어나는 노하우가 있다면 해서 노하우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도 아침에 되게 힘들어요. 아침에 너무너무 일어나기 힘들고 정말 되게 일어나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과의 약속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 그 약속이 없으면 저도 늦잠 좋아하고 주말엔 거의 늦잠 잡니다. 그래서 토일은 제가 한 9시, 10시 일어나는데
평일에는 여러분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항상 권장하는 게 아침에 할 걸 꼭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가령 뭐 10시, 11시 아무 때나 일어나도 상관없으면 여러분 다 늦잠 잡니다. 그리고 다 인간은 게으러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꼭 일어나야 할 만한 이유를 꼭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가령 뭐 아침에 약속을 잡아도 좋고 아니면 하프라는 수업도 좋고 하프 좋아요. 하프 좋고 또는 다른 뭔가 반드시 정하는 스터디 가령 뭐 스터디 모임을 새벽에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잡으시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지 누구나 다 이제 금방 일어나기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정말. 어떤 악몽이냐면은 밤에 자는데 시계를 딱 봤더니 벌써 8시인 거죠. 수업이 7시 20분 수업인데 8시는 그런 꿈들 많이 꿨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에 대한 압박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압박들이 되게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 보니까 저를 어떤 그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좋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수험 생활에서 아침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밤새 공부하시고 아침에 좀 자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건 권장치 않는 게 그런 수업 리듬은 나중에 시험이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험 리듬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시고 밤에 좀 더 일찍 주무시고 정말 그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수험 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만 시험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속 정하시거나 아니면 스터디 잡으시거나 아니면 하프전 정말 강추하고요. 하프가 지금 뭐 실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뭐죠? 노량진 모드로도 지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찍 일어나시면 하루가 훨씬 길어집니다. 훨씬 길어지면 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때로는 버리는 시간을 빼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되겠고 자 버키반즈라는 분이 이제 남기신 질문이 바쁘신 와중에 체력 관리도 따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핑계지만 저도 공부하다 보니 체력은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고 체력 떨어지고 나니까 공부도 안 되고 되게 악순환입니다. 선생님 일과를 소화하기 위해서 운동 또는 보약 등 어떤 관리하는지 물어보는데 저희 조교도 다 알겠지만 저는 하루 종일 연구소에서 있거든요.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집에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일하는데 전혀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저도 권장하긴 하는데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그 뭐 스트레스 푸는 거 또는 체력 관리하는 게 이 잠이라고 생각해요. 잠. 그래서 이 토, 일 좀 보강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하프를 원래 일주일에 5일 하다가 4일로 줄였거든요. 그 이유가 작년 8월까지면 제가 너무 아팠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에 가고 병원에 가고 한 3군데 갔는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제가 면역력이 일반인의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너무너무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약도 물어보고 뭐 돈을 내더라도 좋은 약, 치료법 다 물어봤는데 어떤 약, 어떤 한약, 어떤 보약보다도 잠이 보약이란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조금 잠을 줄이실 때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끔씩은 잠을 좀 보충해주면서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운동하면 좋죠. 근데 운동이라는 게 뭐 정해진 어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갈 때 걸어서 다니는 거 그리고 계단 걸어가는 거 그쯤만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무슨 여러분들 시간 내서 뭐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런 자그마한 운동이라도 하시면은 분명히 체력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잠도 조금 이제 충분히 잘 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자는 어떤 늦잠 자는 날도 정해서 조금 주무시면 훨씬 더 보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어떤 약, 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약도 별로 없고 어떤 것보다 잠이 최고인 것 같아서 조그만 운동, 그 다음에 잠 이 두 가지를 좀 더 같이 해나가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질문 좀 볼까요? 이거 누가 또 하고 하면 좋은데 혼자 다 하니까 너무 힘드네 이거. 다음엔 두 선생님 같이 하면 어떨까요? 가령 뭐 이선지 교수를 옆에 앉혀놓고 이선지 교수 반하고 제가 하고 훨씬 편할 것 같은데 혼자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계속 말하게 되네 정말. 어떤 질문 또 좋은 거 재밌는 거 없을까요? 보양식.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특별하게 먹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 먹는 것도 없고 어떤 그 운동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특별 보양식은 없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집밥. 집밥이 정말 최고입니다. 저도 이제 주로 밖에서 많이 사 먹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어떤 거 먹든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뭐 노량진 와 계신 분들은 가끔 집에 내려가서 잘 먹고 오시고, 그 다음에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 음식 잘 챙겨 먹으시면 그게 보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약이나 어떤 식품보다는 잘 쉬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하시고, 이 두 가지가 정말 최고의 건강 유지에 체력 보강의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기적의 특강 강의는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실강 참여하시거나 인강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치킨 시켰다고 걱정하시는데 되게 여러분들 글 보니까 되게 참신한 것도 많고 되게 고마운 글이 많아요. 기관지랑 면역력이 도라지 좋다고 도라지 드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 저 알아요. 지난번에 치킨집에서 치킨 먹고 있는데 학생이 와서 제가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인사해서 제가 치킨값도 내드리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그분이 여기 이제 올라왔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사실 이름은 기억 못해도 얼굴은 정말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랑 한 번 봤던 학생은 제가 얼굴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길 가다가 보시면 꼭 인사해 주시길 바래요. 인사하면 저도 너무 반갑기도 하고 정말 그런 강의하는 보람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사람 알아가는 거. 그래서 꼭 아는 척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중에 또 하나가 500제랑 700제 차이를 물으셨는데 그 500제가 뭐죠? 500제? 500제가 예전 책인 것 같아요. 예전 책. 이제 500제가 이제 바뀌어서 700제로 됐습니다. 500제는 문법 500제라는 책이 있고요. 문법 500제는 이제 예전 책이고, 이제는 문법 책이 크게 둘이 나와서 문법 700제 책. 이건 약간 뭐 난이도 중하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난이도 중상의 문제는 문법 300제가 있어서 총 1000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법 700제 난이도 중하, 그 다음에 문법 300제 중상,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집이 문법 문제집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준비한 답변을 조금만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사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슬럼프랑 스트레스 관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올리셨던 게 MH2라는 아이디였고요. 이제 쓰신 게 벚꽃까지 피면 마음도 괜히 싱숭생숭해질 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자신감도 잃고 나약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해요. 동기쌤이라면 어떻게 극복하실지 쌤 스트레스 해소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량진도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되게 힘들 겁니다. 사실 근데 누구나 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효율성 떨어질 때가 반드시 누구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떨어질 때 계속 앉아 있는 거는 사실 권장치 않고요.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게 좋습니다. 그때 이제 하는 게 저도 이제 많이 썼던 게 미국에서 공부할 때 했던 게 그날 하루 종일 영화를 보는 거, 또는 제가 만나고 싶었던 잠깐 이제 사람을 잠깐 만나는 거죠. 또는 이제 뭐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운동을 하는 거에서 하루 종일 이제 또 하고 싶은 거 정말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하고 싶은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있고, 뭐 걷고 싶은 거, 뭐 쇼핑 가는 거 다 좋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게임도 좋아요. 하루 일단 온종일 하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만큼 하시고요. 그럼 이제 다음날 죄의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험생들도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대학원 때 되게 죄의식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의식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이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를 정말 망친 듯이 정말 그렇게 재미있게 살다 보면은 다음날 그 죄의식과 어떤 그것을 메이크업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더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장하는 게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있고 다 슬럼프는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럼프의 시기를 너무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다 있다, 이건 당연히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 좀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날은 여러분들 굳이 앉아서 열심히 뭐 한다는 것보단 정말 잠깐 바람 쐬는 거, 뭐 그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영화는 마침에 조조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또는 쇼핑도 가서 뭐 좀 사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좀 하고 싶은 것을 그날 하루만이라도 충분히 하시고요. 거기에서 뭔가 좀 나중에 이제 보완하겠다, 그리고 죄의식 드시면 그런 죄의식도 달게 받으시고 다시 이제 본 궤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저는 되게 권해요. 저는 미국에서
걷는 걸 좀 좋아해서 일부러 쇼핑 가서 많이 걸었습니다. 사진 못하고 쇼핑몰에 가가지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수업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활용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정말 이 스트레스를 가능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닉네임 아리오 스탠드 분께서 하루 영어 공부 시간에 이상적인 시간을 물어보셨는데, 근데 사실 시간에 대해서 물으면 가장 애매한 게 몇 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틀린 것 같아요. 가령 저는 영어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영어 공부 시간이 적어도 됩니다. 그래도 사실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한 사람들은 영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어를 못하시는데 적게 하시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분들은 영어 시간이 많아지고 좀 잘하시면 줄었는데, 그만큼 뭐 2시간, 3시간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해야 될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매일매일 할 게 어휘 외우는 거, 반드시 어휘 외우시고, 어휘 대략 100개 넘게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틈틈이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 반드시 하루에 5개에서 10개 사이 하는 거, 독해도 꼼꼼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독해하고 어휘 공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대략 한 사람당 정말 적어도 한 2시간은 될 것 같아요. 2시간은 정말 최소 시간이고 더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2시간은 미니멈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휘 암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뭐 4시간까지도 공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그거 넘으시면 좀 과하신 것 같고, 일단 뭐 4시간 이내 또는 2시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필요할 수 있는데 보통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부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 부채.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단기, 인스타지기.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공단기, 페북지기. 이게 다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죠? 직접 얼굴 한번 보여주시지, 뭐 이런 걸 보여주세요. 공단기, 블로그지기. 공단기 이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다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함께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 줄 때 잠깐 보여주신 그런 마스크 같습니다. 네. 네? 갖고 싶다고? 별거 다 갖고 싶네. 자, 또 어떤 질문 드릴까요? 준비해온 게 너무 많은데 다 드릴 수가 없네. 잠깐 다시 공부 얘기로 돌아가서 문법 문제 얘기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공통적인 질문이 문법을 이론을 외우는데 문제 적용 안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문법 이론은 반드시 한 번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문법 이론은 정말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암기 아닙니다. 아직도 촌스럽게, 아직도 무식하게 암기란 말씀은 절대 안 돼요. 문법은 반드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을 이해하겠죠. 문법을 이해하시고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문법책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문법을 그럼 이제 2번, 3번, 그때 자동 이제 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암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기본서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 2번, 많아봤자 2번까지만 공부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 풀다가 틀리시면 기본서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문법 암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지 뭐 문법책 가지고 계속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 처음에 하시면 문법 이론 한번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이해는 제가 주로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해 잘하시고 문법 문제 풀면서 이 틀린 것들을 기본서 가서 다시 복습할 것, 이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훨씬 더 적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주로 보면은 문장 분석을 잘 못해요. 주로 짧은 문장을 하시는데 끊어읽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끊어읽기, 즉 구문분석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끊어읽기 연습이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문법 분석에 도움이 되고요. 독해 해석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어휘, 문법, 독해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문분석이란 공부가 단순히 문법뿐 아니라 독해에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끊어읽기, 구문분석, 문장 분석 연습을 꼭꼭 매일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되게 제가 정말 재밌던 글이 하나 있는데 어디 갔죠? 그 글 주신 분이 선물만 82랑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많이 하니까 가족분들과 보낼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미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인 저인 시각으로 봤을 때 배우자님, 제 아내, 그 다음에 아드님께서 불만이 많을 것 같다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셨는데 사실 불만이 되게 많겠죠. 불만이 많은데 정말 정석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면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사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평일은 가능한 한 이제 열심히 이제 강의하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따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사진 제가 드린 거. 이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일부러 준비했는데 그 지난 작년에 제가 작년 여름에 여러분들 시험이 다 끝나고 잠깐 이제 국가직 지망 시험이 끝나고 7월 강의하기 전에 잠깐 이제 여행 갔다 왔거든요. 미국 서부에 여행 가서 갔는데 저희 아내, 그다음에 제 아들, 그다음에 접니다. 최초 공개네요, 정말 처음 공개입니다. 네.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그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하고요. 많은 그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고 많이 보여주고 함께 다니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이분 보니까 이제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공부하시기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지금은 분명히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이 공무원이 되시고 나면 충분히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보내시고 그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 또한 약간 죄의식은 있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만 82님도 지금 두 부신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적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보내시면서 충분히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시고 그때까지는 조금만 참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드님도 영어 잘하냐고. 저희 아들이요. 사실 제 아내가 캐나다 교포예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아내가 캐나다 교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닙니다. 제가 정말 별게 다네 오늘.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로 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를 이제 수업을 했으니까 더 잘하고 사실 저도 걱정되는 게 있는데 의사소통은 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것까지 과연 나중에 얘기가 될까 그런 걱정은 사실해요. 얘가 이제 거의 이제 목이 메어서 갑자기. 이제 지금 영어로 다 이제 수업을 하고 영어로 다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되고 나면 깊숙한 곳까지 대화를 나누기는 저는 약간 부족한 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언어적인 장벽이나 차이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제 아이도 영어를 잘 하는 편이고 잘 배우긴 합니다, 지금. 민망, 이런 얘기 정말 민망.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 수업에서 절대 안 해요. 왜냐면은 이 수업 시간이 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제 수업만 해도 할 게 많은데 제 얘기라는 게 사실 저는 그냥 어떤 개인의 얘기고 강사 이동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강의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지만 개인 이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얘기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밀감을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가끔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강사로서는 되게 중요한 존재긴 하지만 개인으로서는 여러분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 좀 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얘기 드리면서 저도 참 재밌네요. 재밌네. 제 버킷리스트 물어보셨고 코린 매직님께서 주셨는데 이 버킷리스트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 사실 저는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요, 이제는 지금. 그래서 별로 바라는 건 없고, 전 나중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제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 정말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대학원 가고 싶은 것, 대학원 가서 박사과정 지금 끝내고 싶은 그 과정, 그런 욕심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게 두 가지가 제일 커요. 여행 더 많이 다니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 가는 거, 버킷리스트, 그거네요.
크루즈 여행 가서 정말 그런 한 열흘, 한 15일 또는 한 달 정도를 크루즈에서 보내면서 계속 자연을 바라보고 내려서 그 도시를 여행하고 돌아오고 그런 것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은퇴를 언젠간 하겠죠. 그 강사의 은퇴라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안 찾아주면 저는 이제 은퇴를 해야겠죠. 근데 그때 되면은 저는 박사과정 대학원을 가고 싶어요. 그게 유학이든 아니면 한국이든 아마 유학이 되겠죠. 근데 가서 이 영어 교육에 대한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미국 대학원에 갔던 게 영어 교육에 대한 교수가 되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기회가 되면 은퇴를 하면 이제 미국에 가서 영어 교육 대학원 다니면서 이 교수법도 배우면서 그래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계속 영어 교육 쪽으로 책도 쓰고 싶고 이제 그런 제 꿈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일종의 저한테 버킷리스트입니다. 물건은 크게 욕심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중학생 때도 지금 목소리였냐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제가. 전 사실 제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바쁘게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계속 앞을 항상 할 일들만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해서 중학교 때도 아마 그런 지금 목소리겠죠.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네. 자꾸 치킨 먹으라고. 내가 꺼버렸다 잘못해서. 다시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저는 하나만 더 먹고 너무 배고파서 잠깐만 하나 더 먹고 갑시다. 그냥 로그인하면 돼요? 네. 그 카페에 들어가서 공들이 여러분 식사 다 하셨나요, 근데? 저만 먹는 거 아닌가요? 이거 되게 좋네. 먹으면서 막 하고. 되게 편하네, 강의보다. 질문 중에서 여행 어느 나라 가보셨나 나왔는데,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곳. 일단 좀 이렇게 큰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일단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정말 강추.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캐나다 여러 번 가봤는데 그거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세계는 굉장히 넓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조그만 나라에서 열심히 막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할 게 너무 많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캐나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폴에 간 다음에 하고 싶은 꿈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뭘 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폴도 한번 가보시고, 퀘벡 지역도 상당히 멋있었고요. 물론 미국의 서부 지역에 아주 광활한 자연도 멋있었고, 그다음에 좀 휴식하기 좋은 곳은 지난 여름에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갔는데 거기 반딧불 투어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밤에 정말 깜깜한데 아직도 자연이 아직도 깨끗한 지역이다 보니까 반딧불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반딧불을 바라보는 게 되게 신비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괌, 사이판 여러 군데 있는데 최근에 기억나는 게 아까 코타키나발루,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 지역과 나이아가라 폴스. 제일 좋았던 게 사실 나이아가라 폴스 여러분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거기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가기 전에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좋고 어디가 좋은지 다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카페 글 남기시면 됩니다. 운전하실 때 노래 듣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노래는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리고 아침에는 가능한 영어 라디오를 들어요. 저도 아침에는. 이게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러 갈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영어를 책을 보거나 영어를 듣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밤에 잠깐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밤 자면서 약간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아침에 하프 수업하러 나오면서 영어 라디오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 영어랑 거리가 먼 사람들은 특히 영어를 들어주면서 좀 감을 늘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는 시간 날 때 영어 라디오 제가 권장을 하고요. 전 사실 음악은 예전엔 참 좋아했는데 지금 음악을 들을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빅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항상 이제 GD 노래 틀어놓고 있고 빅뱅 노래 틀어놓고 있는데 11살인데도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GD 노래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빅뱅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듣지 못하고 우리 이제 아이가 틀어놓는 거 또는 우리 아내가 틀어놓는 거 항상 듣습니다. 우리 아내는 80년대, 70년대 노래, 70, 80 노래 듣고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GD나 빅뱅 노래를 주로 많이 듣죠. 시험 전에 전화 영어를 물어보시는데 우리 시험에 스피킹이 들어가나요 갑자기? 그 전화 영어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거는 나중에 그 생활 영어 준비할 때나 나중에 스피킹 준비할 때 좋은데 우리 시험 영어는 사실 상관없어요. 사실 이 시험 영어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게 그 여러분들의 정말 엄청난 그 스피킹력 묻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딱딱 공식에 맞게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모든 능력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화 영어는 별로 권장하지 않고 우리 커리큘럼 잘 따라가시고 문제 많이 푸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훨씬. 예? 자, 또 궁금한 사항 있나요? 밀키? 우리 집 강아지 밀키. 제가 이제 가끔 수업하다가 밀키를 듣는데 우리 밀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고 지금 벌써 이제 얘가 우리 집에 온 지 3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10살이 넘는 셈인데 말도 잘 듣고 근데 얘가 우리 식구랑 비슷해. 우리 식구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사실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우리 아이도 그렇고 그런데 얘도 겁이 많아서 사람 오면은 엄청나게 짖어요. 그러니까 겁의 이제 표현인데 강아지도 보면은 기른 사람이랑 닮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닮는 것 같아요. 응? 지방에 저 와달라고요? 지방 가는 거 전 좋아요. 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까요? 그 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 사실 제가 지방을 생각해 봤는데 전 아침에 매일 하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7시 수업을 매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수업이 엄청난 저한테는 좀 압박입니다. 그래서 7시 수업 때문에 어디 가면은 그 다음날 새벽 때문에 일찍 돌아와야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 하프 수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정말 마음대로 술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여행 가서 조금 먹는 거 빼고는 제가 여러분들 가끔 이제 공무원 되시면 저녁 때 밤에 술도 마시고 맥주 마실 텐데 저는 매일 아침 7시 수업 때문에 거의 술을 못 마십니다. 아마 1년에 정말 술 많이 먹는 날이 한 2번, 3번일 뿐이고 거의 술을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프 때문에 생활에 많은 제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약간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가고 싶은데 그런 하프의 제한만 없는 지방에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저는 충분히 가서 여러분들 많이 뵙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기운도 드리고 정말 상담도 해드리고 정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임도 오늘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외에 다른 식으로 만나는 게 제일 되게 원했기 때문에 제가 응했던 것이고 사실 그 외에 학습하는 특강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정해진 것도 하는 게 되게 빡빡하고 바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정말 가족 사진도 보여드리고 제가 처음 하는 일인데 전 되게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강의든 아니면 여러분들 만나는 어떤 설명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공단계에 불러주시면 저는 가서 만나뵐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서 같이 치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또 제주도 특강? 네, 제주도 특강. 좋은데요. 네.
사실 저는 영화도 거의 보는 게 없어요. 영화도 보는 게 없고 사실 아까 말했지만 거의 제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월화수목금 거의 토요일까지 일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주로 일하는데 월화수목금은 제 생활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7시 20분 수업이니까 한 5시,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학원에 나오고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없는 날도 제가 교재 만들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들고 교재 만들고 작업하고 집에 뭐 8시, 9시에 가더라도 또 수업 준비하면 대충 이제 1시, 2시에 끝나요. 그러면 정말 월화수목금은 제 생활이 거의 없이 계속 일만 하는 거거든요. 일만 하고 토일은 사실은 좀 늦잠을 자고 그 다음에는 영화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주로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아들 뭐 축구 데려다 주고 아들 택시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아들이 뭐 영화 보자는 거 영화 보고 그다음에 아들 먹고 싶은 거 먹고 해서 거의 마시는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좀 기쁨이고 행복이긴 해요. 그래서 제 생활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마시지 않고 1년에 뭐 되게 드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가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한 게 선생님들 만남을 공부하시는데 저는 선생님이랑 술 마시는 분이 딱 이제 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네요. 첫 번째가 이선지 교수, 그다음에 신영식 교수, 그다음에 김종석 교수님, 그다음에 그 박준실 교수님, 그리고 예전에 신용환 교수. 근데 요새는 바빠서 많이 못 보고요. 이분들과는 제가 술자리를 가져본 적 있고, 그다음에 사실 거기서 이선지 교수하고 신영식 교수는 뭐 한 3개월에 한 번 또는 4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가끔 술자리를 같이 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를 하기 전에 영어 선생님이 되는 임용시험 강의를 했습니다. 이 길 건너편에 있는 모 학원에서 이제 임용 강의를 했는데 그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이선지 교수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선지 교수가 저한테 공무원 강의 1시간만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강의 제안을 받고 처음 이제 공무원 강의를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엔 되게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하던 임용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 강의에 되게 만족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하는 그 공무원 강의를 처음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선지 교수가 저를 강하게 좀 권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날 강의를 안 한다고 말하려고 갔던 그날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한다고 했어. 내가 술을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술김에 취해서 한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 다음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되게 웃기게 시작됐는데 그렇게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그 결과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되게 이제 단기간에 아주 여러분들 되게 많은 성원과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많은 합격자들이 생겨서 되게 강의하는 재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선지 교수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저도. 그리고 그 당시 역시 신영식 교수도 옆에 이선지 교수 옆에 있었거든요. 같이 우리 부류에. 그래서 그 당시 같이 만나고 우리가 같이 그랬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이제 아주 드물게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만나는 교수님 중에서 몇 분입니다. 사실 그 외에는 선생님들이 우리 가끔 이제 강사 대기해서 가끔 보지만 그 외에는 다들 되게 바쁘세요. 잠깐 뵈고 다 이제 수업 준비하시고 교재 만드시고 다 바쁘시기 때문에 금방금방 가십니다. 저도 바쁘고 그래서 많이 못 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는 좀 이제 친분이 좀 있죠. 시간이 금방 가네요. 벌써 거의 9시가 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들이 뭘까요? 질문들 보면 대부분 사생활이 궁금하네. 공부 얘기는 별로 없네. 시험날, 네.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그 마지막 2가지는 꼭 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종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지방에서 서울시도 이제 얼마 남았는데 결국에는 최종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은 첫 번째는 요약 정리입니다.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요약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문제집 있죠. 그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틀린 게 시험 때 또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틀린 문제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든 어떤 문제집이든 간에 예전에 봤던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보는 거. 되게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요약 정리입니다. 물론 거기 요약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기적의 특강의 요약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기적의 특강도 되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풀었던 문제에서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첫 번째 요약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새로운 문제 적용하는 겁니다. 즉 실전 대비를 하는 건데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시험 때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일매일 하프하는 거, 하프 모의고사 하는 거, 그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하는 거. 동영은 20문제 실전 문제 푸는 건데 이 2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2가지 틀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 틀린 거
복습하고 그다음에 뭐 기적의 특강 같은 요약하는 거. 두 번째가 매일매일 하프 새로운 문제 풀고 동요로 문제 푸는 거. 결국엔 제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 공부하시면 제가 사실은 그런 커리큘럼들을 다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할 만한 게 기적의 특강, 하프, 동영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요약해놓고 새로운 문제 만들었으니까 또 적중도 높게 아마 잘 시험에 활용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학생이 글 남기신 것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엔젤이란 분인데 선생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원래 직장을 선택할 때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선생님께서는 평생에도 될 만큼 강사라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신지 궁금합니다. 라고서 저한테 이제 행복한지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는 좌절도 많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는 이제 대학교 강단에 서서 교수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할 수 없게 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었고 밖의 선택으로서 강사를 하게 됐지만 강사하면서 너무나 큰 행복과 너무나 큰 재미를 찾았습니다. 너무나 큰 보람도 있었고요. 제가 몰랐던 보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강의해보겠다는 제안을 했던 이선희 교수한테 고마운 게 또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응해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했더라면 이런 좋은 계기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도 앞으로 분명히 되게 많은 실패, 좌절, 반면 계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실패가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거야. 어떤 것을 실패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제안이나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계기를 잡으시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공무원 시험이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은 삶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이제 이후에 정말 행복하게 저녁 있는 삶, 멋진 삶,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사는 삶,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삶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꼭 공무원만은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도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이게 안 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가 결국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 꼭 가지시길 바라요. 차분하게 마음 먹으시고 그 과정을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이만큼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 생각 많이 해요. 정말 지면에 오르는 각종 사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많지만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지금 버티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나중에 되게 좋은 추억과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도 될까요 이제? 자, 그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저도 사실 약간 코끝이 찡할 만큼 제가 근데 처음으로 여러분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느라고 좀 당황스럽고 좀 창피한 건 있지만 여러분께 이런 얘기하면서 좀 즐거웠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그리고 제가 지방 내려가서 그다음에 직접 뵙는 그런 기회들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길 바라요. 자, 고맙습니다. 안녕.